자,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리할 건 관계대명사라는 애와 관계부사라는 애를 정리할 거예요. 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애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신 대비 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워낙 단골 손님이라 내용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 대비 공부를 해야지 내신 대비 기간에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일단 영어에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는 애는요. 자, 먼저 관계대명사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라고 불리어지는 애는 괜히 용어에 쫄지 말라고 했죠?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 뭐를 나타내는 애냐면 접속사의 의미와 대명사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로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와의 차이점이 접속사의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 없으면 대명사만 쓰면 되는 거고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하면 관계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를 하기 전에 뭐를 먼저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인 표를 먼저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선행사라고 불리어지는 애와 관련해서 관계대명사라는 애의 형태를 모두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일단 관계대명사를 배우기 전에 이 표를 먼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라 불리어지는 애들은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애들과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애들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애로 총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지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와 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나온다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용하는 주격관계대명사는 who라는 애를 사용하고요. 당연히 소유격은 who의 소유격으로 whose를 쓰면 되고요. 목적격으로는 whom을 쓰면 돼요. 대신 이 whom은 언제든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wh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whom은 who로 바꿀 수 있지만 who를 whom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이 사물에는 동물도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동물이 선행사로 나올 땐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이 나올 때 사용하는 주격관계대명사는 which라는 애를 쓰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는 사람이 나올 때 사용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whose와 완전히 똑같은 표현으로 of which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whose냐 of which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목적격으로는 주격과 똑같은 which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선행사 자리에 사람이 나오거나 혹은 사물이 나오거나 혹은 사람과 사물이 같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누구였고요? 주격관계대명사 대시라는 애였었죠. 하지만 관계대명사 대신 소유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절대로 대를 못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적격은 주격과 똑같은 대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아직 선행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행사라는 자리에 뭐가 오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미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없어야만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었죠. 그게 누구였냐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애였었고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소유격은 없어야 될과 똑같이 그리고 목적격은 주격과 똑같이 관계대명사 what의 형태를 쓰게 되고요. 자, 이게 일단 중학교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성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4개의 관계대명사는 크게 몇으로 나눌 수 있냐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위에 나와 있는 이 3가지 관계대명사들은 우리가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용사절이라고 불리어지는 애들이고요.
밑에 있는 관계대명사 왓절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자, 형용사절이냐 명사절이냐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당연히 형용사절이라 불리워지는 애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 위치, that 계열의 애들은 무조건 얘네가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에 반해서 관계대명사 왓절은 얘 자체가 명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왓절이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과 명사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표를 외웠다 치고 일단 관계대명사의 사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싶으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두 문장에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야만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에 중복되는 단어라는 애도 아무 단어나 막 중복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한 문장의 명사와 다른 문장의 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한 문장의 명사와 다른 문장의 대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한 문장의 대명사와 다른 문장의 명사가 중복이 되거나 뭐 이거는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존재할 때 이 경우에만 관계대명사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같은 단어를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복되는 단어들 중 한 개의 단어는 무조건 생략을 하고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일단 명사와 명사가 중복이 될 땐 아무 명사나 지워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뒤에 나오는 문장의 명사를 지우고요. 당연히 명사와 대명사가 중복될 땐 누구를 지워야 돼요? 당연히 대명사를 지워야죠. 왜냐면 영진이라는 명사와 희라는 명사가 있을 때 영진을 지워버리면 희가 누군지를 우리는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명사와 대명사가 중복이 될 때 대명사를 지우고 명사를 살려요. 그럼 밑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겠죠? 대명사와 명사가 중복이 되면 대명사를 지우고 명사를 살립니다. 이때 여기에서 한 가지 용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들 중 생략되지 않고 살아남은 얘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들 중 생략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선행사는 무조건 품사가 뭐가 되겠어요? 무조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행사라는 자리에 품사, 명사가 오는 거고 아까 관계대명사 후위치 대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며요. 당연히 선행사가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선행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중복되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합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1학년 때는 활용 부분은 대부분 2학기 때 나오고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주관식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 주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어에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애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I know the man. 간단한 문장 가지고 해봅시다. 이 문장이랑 she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He lives in Korea. 자, 이렇게 간단히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봤더니 이 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와 뭐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the man과 he가 중복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바꾸는 공식은 그럼 얘는 대명사와 명사가 중복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를 지울 거예요? 대명사 he를 지울 거죠. 그러면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명사가 있는 문장을 무조건 앞쪽에 먼저 써줘요. 그럼 I know the man 이라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생략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무조건 살아남은 명사 뒷부분에 고스란히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쳤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니까 마침표 하나 속에 문장이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접속사를 넣으려고 했더니 접속사만 있으면 되나 하고 봤더니 뒷문장에 누구를 우리가 지웠어요? 주어를 지웠죠. 그럼 이 자리는 접속사와 함께 뭐가 필요한 자리? 뒷문장에 주어 역할을 해주는 애가 필요한 자리인 거죠. 영어에서 이 접속사와 주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애가 누구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두 개의 단어 중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 불렀었고 선행사가 the man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who라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who를 써도 되지만 who 대신에 누구를 써도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애를 써도 되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 또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이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걸 우리는 영어에서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자, 이 주격관계대명사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어법은 첫 번째로 항상 주격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나오고 이 뒤에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영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조건 누가 달라붙냐면 동사가 달라붙어요. 그런데 이 동사의 주어는 앞에 있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왜? 원래 뒷문장에 있던 주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와 같았던 애잖아요. 그런데 뒷문장에 있는 주어를 지우면서 선행사만 하나 남겨놓은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무조건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야? 앞에 있는 선행사인 거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수일치를 맞출 때 무조건 뭐의 수일치를 맞춰야 돼요? 선행사의 수일치를 맞춰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도 봐보세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o를 썼더니 주격관계대명사나 뒤에 동사가 lives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lives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 the man이 되는 거고요. the man이 3인칭 단수니까 동사 live 뒤에 s를 붙이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와 관련돼서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영어에서 주격관계대명사는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를 문장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격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혼자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누구랑 같이 지워져요? 뒤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 비동사와 함께 지워질 수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절대 혼자 지워지지 않고 뒤에 누구랑 같이 지워진다? 비동사랑 같이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가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가장 일반적인 자리는 명사 뒷부분에서 ing나 pp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하는 경우예요. 영어에서 ing나 pp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그럼 이 경우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무조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와 ing가 만나서 얘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이 비동사와 pp가 만나서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와 관련돼서는 예문 하나만 해보고 갑시다. I have a phone case making made
would.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자, I have open case라고 하면서 나는 전화기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lank wood라고 하면서 나무로 만들어진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무로 만들어진이니까 당연히 이 케이스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PP가 수식을 하는 거죠.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이에는 이미 뭐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격관계대명사 which is가 이 자리에 이미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혼자 생략이 아니라 무조건 누구랑 같이 묶어서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관련돼서 꼭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당연히 주격관계대명사는 해석할 때 얘네 자체 해석이 전혀 없고요. 요건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지금 한 주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비슷한 예문 가지고 똑같이 갑시다. I know the man 이라는 하나의 문장이라, 그리고 이번 문장은 his mother lives in Korea 라는 형태로 비슷하게 예문을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는 건데,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나 하고 봤더니 the man과 his가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명사와 대명사의 중복이니까 대명사를 지우면서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수 있겠죠. 그럼 생략되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써주고, I know the man을 먼저 써주고, 생략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나머지 문장을 고스란히 뒤에 붙여주는 거죠. 여기에 요렇게 문장이 그대로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마무리하고 봤더니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더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고 접속사가 필요하고, 접속사만 있으면 되나 하고 봤더니 이 엄마는, 잘 보세요. 이 엄마는, 우리 엄마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요. 만약 엄마가 한 명이라면 앞에 mother를 쓰거나 여러 명이면 mother 뒤에 s를 붙여야 되죠. 그런데 앞에 관사도 없고 s도 없죠. 왜냐면 이 엄마는 누구의 엄마니까? 그 남자의 엄마였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접속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두 필요해요. 소유격도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와 소유격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누구였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 쓸 수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the man이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를 쓰면 되는 거예요? whose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래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항상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하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봐보세요. mother이 주어고 lives가 동사로 자동사죠. 그럼 주어와 자동사로 이루어진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무조건 어떤 문장이 와야 된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신 이 완전한 문장도 아무거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포인트. 대부분 사용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재에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맥시멈 5번 정도밖에 안 쓰여요. 교과서 1과부터 8과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딱 5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다면 그 문장은 어법 문제로 출제되거나 두 문장을 합쳐서 표현하시오라는 주관식 문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잡아놓고 가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두 종류가 존재해요. 영어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는 두 개가 있었죠? 우리 팔품사 하면서 정리했었죠? 영어에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애는 두 개, 누구랑 누구였어요? 하나는 타동사라는 애였었고요. 하나는 수주음이 두 번째로 많은 품사인 전치사라는 애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원래 문장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I know the man 이라는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또 다른 문장은 She loves him 이라는 이 두 개의 문장으로 하나 묶어볼게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고요? 앞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I know the man 이라는 문장과 구간이 좁네. 여기 밑에다 씁시다 이건. 뭐 여러분들 편하게 쓰셔도 돼요. 얘를 합치게 되면 얘는 I know the man 이라는 이 하나의 문장과 그리고 뒤에 부분에 She loves him에서 the man과 힘이 중복되니까 힘을 지우는 거죠. 그럼 뒷부분에 she loves 라는 표현만 달라붙으면 문장이 끝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붙이고 나서 봤더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고요?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뒷문장에 있던 목적어를 우리가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와 함께 뭐가 필요한 상태? 목적어가 필요한 상태. 그럼 이 접속사와 목적어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누군 거고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the man이라는 사람이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뭐를 쓰면 돼요? whom 또는 who 또는 that이라는 애를 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경우가 있지만 한 경우가 더 있죠? 여기 위에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This is the house 그리고 이 문장과 I was born in it.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보자고요.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중복되고 있는 단어는 the house와 it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대명사 it을 지우고 두 개의 문장을 합칠 수 있네요. 그럼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생략되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This is the house가 먼저 나오고요. 생략된 단어가 들어가 있는 I was born in이 뒤에 그대로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문장을 마무리하려고 봤더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고요?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뒷문장은 전치사의 관리는 뭐가 사라졌어요? 목적어가 사라졌죠. 그래서 접속사와 함께 뭐가 동시에 필요해? 목적격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도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고요? 목관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당연히 목관대로 뭘 써주면 돼요? which 또는 that이라는 애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가장 베이스와 가장 기본적인 어법 문제를 포인트를 잡아준 겁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관계대명사가 어려워질 때 구별을 못해요. 일단 얘 먼저 완벽하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일단 필기 마무리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포인트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쪽은 지워도 되죠? 이쪽은 지우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예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우리 아까 어떤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했죠.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는 혼자 생략이 아니라 뒤에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 생략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어떤 형태로 나뉘어지냐면 일단 첫 번째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콤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있다? 그럼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절대로 생략이
불가능해요.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엔 생략이 안 된다? 앞에 콤마가 찍혀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찍히는 경우가 있냐면 전치사가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찍혀 있으면 이 경우 역시 절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지울 수 있지만 딱 두 자리, 콤마 뒷자리와 전치사 뒷자리에서는 절대로 생략이 안 돼요. 딱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포인트와 함께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 전치사를 이용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을 선생님이 다시 끌어와서 쓸게요. 자, 이 자리에 This is the house which I was born. 그리고 뒤에 in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던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누가 나올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들 속에 있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자, 일단 봐봅시다. 여기에 사용된 위치는 지금 생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앞에 콤마나 전치사가 없으니까 이 위치는 얼마든지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전치사 in이 어디로 나와요? 관계대명사 위치의 앞으로 나와서 in 위치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위치는 절대로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영어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ich는 똑같은 단어로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냐면 관계부사라는 애로 바꿨을 수 있어요. 대신 전치사 which를 관계부사로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상황 중에 하나에 꼭 해당이 돼야 돼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아니라면 전치사 위치는 관계부사로 못 바꿉니다. 얘는 앞에 있는 the house가 집이라는 의미의 장소니까 관계부사로 where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건 이게 뒤쪽에 관계부사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썼더니 지금 뒷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I was born in 이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I was born in이라는 이 문장은 지금 완전한 상태야? 불완전한 상태야? 불완전한 상태죠. 우리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구별하는 요소가 뭐였어요? 딱 네 가지라고 했었죠.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구별하는 요소는 네 가지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라는 이 네 개였죠. 이 네 개가 필요한데 다 들어있으면 완전한 문장이고 필요한데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불완전한 문장이었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전치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지금 얘는 딱 봐도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잖아요. 목적어가 필요한데 빠져있으니까 당연히 이 문장은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보세요. 여기 있던 전치사 in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나갔대요. 그럼 in which 뒤에는 in which I was born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고 문장이 끝나는 거죠.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한 문장으로 바뀌었죠. 이해됩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영어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지만 누구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위치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올 수 있다?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만 올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전치사 위치를 쓰게 되면 전치사 위치 뒤에 나오는 문장은 무조건 어떤 문장?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전치사 위치 뒤에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 다시 한번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기본 성질 설명이었었고요. 오케이, 일단 이제 여긴 지울게요.
자, 이제 얘네와 연결해서 뭐가 존재하냐면 관계대명사의 용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의 용법. 야,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이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정말 고생을 합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풀 때에도 한 문장 속에 한 지문 속에 관계대명사가 진짜 한 20번, 30번 쓰이거든요.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영어에서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관계대명사의 쓰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관계대명사의 용법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무슨 용법과 무슨 용법이 있냐면 제한적 용법이라는 애와 똑같은 말로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계속적 용법. 자, 일단 이 두 가지 용법은 구별하는 방법은 겁나 쉽죠. 자, 이 두 개의 용법을 구별하는 방법은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어요. 그냥 콤마가 없이 관계대명사를 쓰면 얘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어요. 이렇게 콤마 뒤에 쓰이는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얘네를 제한적, 한정적이다, 계속적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가 제한적이다, 계속적이다의 차이점은 해석에서의 차이점이에요.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뭔가를 제한하고 한정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누구를 제한하고 한정해주는 거예요? 선행사를 제한하고 한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명사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This is the house. 이곳은 집이다. 야, 그럼 이 집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근데 뒤에 which I was born이 달라붙으면 내가 태어난 집이다 라는 형태로 앞에 있는 선행사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계속적 용법은 말 그대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수식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고 해석을 일렬로 쭉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쓰이는 이 관계대명사, 즉 콤마 뒤에 쓰이는 이 관계대명사를 동시에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콤마 뒤에 나오는 이 관계대명사는 언제든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일단 100개 중에 99개는 대부분 이때 쓰는 접속사가 and예요. 하지만 접속사가 and일 수도 있고 but이나 do나 because 같은 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때는 이때 사용되는 콤마 뒤의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라는 주관식 문제도 간혹가다 등장을 합니다. 일단 개념 자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